CPU 같은 것을 원칩으로 했을 때는 대중소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숫자를 이론적으로는 그 어떤 그 스마트폰의 AP 개념처럼 CPU가 20개, 50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개에서 전체적으로 총 합산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총 G에서 하나로 이렇게 일처리를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분산해 가지고 빨리 처리하는 기술을 가지게 되고요. 이것도 GPU도 마찬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DRAM이나 뭐 HBM도 마찬가지고요. SSD도 이론적으로는 수십 개를 가질 수 있어요. 수십 개의 대중소로 가질 수 있어요. SSS라는 어떤 제품 자체에도 안에가 대중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가죠. 대중소로 들어가고 플로팅 게이트 자체에도 대중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하드 디스크도 수십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작은 거 미니 구조로 50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슈퍼컴퓨터를 만듭니다. 이런 걸 1000개로 하면은 엄청난 슈퍼컴퓨터로 만들어주죠. 그렇죠. 그 케이스, 컴퓨터 케이스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컴퓨터 케이스는 필요가 없고, 이렇게 마더보드 안에 이것을 이렇게 뭐 GPU도 들어갈 수 있죠. GPU도 이렇게 대중소로 해서 수십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50개도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은 제 방식대로 CPU를 어떤 같은 원칩 안에 GPU 개념을 탑재를 하는 CPU를 갖다가 만들어요. 이게 병렬 처리 연산에 강한, 그리고 이렇게 뭐 안에 있는 부품 같은 거 이제 것들을 보면 그 CPU 같은 거를 뭐 캐시 메모리도 대중소 들어가고 소자를 많이 늘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ALU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코어도 대중소, 안에 있는 부분 구조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트랜지스터, 그다음에 캐패시터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거기다가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뭐 CPU가 됐든 안에 있는 부품이 됐든 트랜지스터도 일정 구역으로 나눠서 언오프 구조를 가집니다. 이렇게 해서 발열을 통제하는 기술을 써요. 항상 풀가동 상태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GPU도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GPU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메모리 반도체 같은 데도 이게 제가 그 엔비디아에서 이거 쓰시더라고요. 엔비디아하고 짐 켈러라는 AI 짐 켈러라는 분이 이 개념을 쓰셨어요. 제 기술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메모리 반도체에다 DRAM을 썼다 그러면 GDDR6를 쓰시더라고요. 엔비디아는 DDR7 쓴다 그러던데. 그래서 HBM 같은 게 사실상 비싸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GDDR 같은 거를 대중소로 들어갔다는 소자리를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20개든 30개, 50개든 만들어. 각각 전선을 연결하고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항상 풀가동 상태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안 쓰는 건 오프를 시킵니다. 그래서 전원을 통제해서 발열을 통제하는 기술을 쓰고요. 이것을 소자리에게 많이 분산해서 정보를 처리한다는 거죠. 이거는 제 기술 구조 때문인데요. 하나의 동영상을 한 개의 정보도를 타고 한 개의 창고를 가서 읽고 쓰기 하면 대기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지죠. 하나밖에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또 100개 도로를 타고 30개, 50개도 돼요. 100개 도로를 타고 100개 저장 창고 가지고 읽고 쓰기 하거나 연산이나 기타 일처리를 한다면 엄청 빨라진다는 거예요. 동영상을 다시 재조합하기 위해서 1년 보온다라는 것을 주고요. 거기다가 소비자 환경을 따라 해킹 방지를 위해서 암호 설정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동영상을 SSD에다 HD에다가 사방에 여러 군데 분산을 해준다는 거죠. 분산해 저장한다는 이런 기술도 나오게 되고요. 메모리 반도체다 DRAM이다 아니면 HBM도 대중소로 가져갈 수 있는데 대중소에서 HBM도 숫자리를 많이 만들면 단가가 싸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많이 배치하는 30개도 40개도 배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보를 나눠서 빨리 처리해버린다는 거죠. 이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렇죠. 캐시 메모리도 대중소로 들어가서 캐시 메모리에다가 배터리 붙인다 그랬죠. 그 다음에 DRAM이나 HBM 메모리 반도체에다 배터리를 붙여서 전원이 꺼지더라도 휘발성이 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일정 부분을 플로팅 게이트화 시켜가지고 아주 이렇게 단가 맞게끔 작게만 플로팅 게이트 시켜 그것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소자리를 여러 개로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그 소자리를 많이 넣어 놓으면 이렇게 거기서도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플래시 메모리에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소자리를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플로팅 게이트를 그게도 언오프 구조를 가질 수 있어요. 전원을 그렇게 되면 이렇게 어느 정도 전원도 이렇게 발열 문제도 해결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를 탑재한다. 이렇게 SS 캐시 메모리에다 아니면 SRAM이든 DRAM이든 HBM이든 메모리 반도체 기타 어디에다가 배터리를 탑재해 가지고 여기다 언오프 구조를 가진다. 대기 전력을 없애는 거죠. 전선에 있는 그런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영상을 잘게 쪼개가지고 SSD 여러 군데에다가 이렇게 저장한다. 1년 번호를 탑재해서 나중에 조립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HDD도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큰 거 하나 가져갈 거야. 작은 거를 부품을 50개를 몇십 개를 놓는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거기다가 사방에 분산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속도가 빠르죠. 이 기술은 제가 그 의학을 어느 정도 제 나름대로 연구하다 보니까 두뇌가 한 군데만 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파편식으로 여러 군데에 저장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럼 이거를 컴퓨터에 응용을 해보자 해서 나온 아이디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지금 엔비디아하고 진켈레에서 했는데 또 다른 데서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속도가 빨라질 때 또 하나 기술이 있는데 광통신으로 주요 이렇게 정보에 왔다 갔다 하는 입출력을 광통신으로 설계를 하고 광통신 어떤 선으로 하고 광섬유로 한다는 거죠. 광섬유로 하고 전선도 이렇게 어떤 이렇게 파이프 같은 데나 어떻게 그 안에다 넣어가지고 파이프 아니더라도 돼요. 차폐 구조를 넣어가지고 전선의 안팎에 또는 광섬유 안팎에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 같은 것을 코팅을 해서 넣으시면 이게 발열 문제도 해결되고 그 안에 있는 구리 코일 모든 전선 구조에 들어가든지 전선 안에 있는 구리 코일이든지 아니면 그 동축 케이블에 어떤 통신선으로 쓰든지 구리 코일 반도체 안에 회로로 그려지든지 그 구리나 또는 이런 부분들에게 알루미늄 되고 온도 되고 동도 되고 금도 돼요. 본딩 와이어 같은 데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고요. 텅스턴 같은 데도 됩니다. 모든 금속 구조에 이것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웨이퍼 같은 데도 실리콘 웨이퍼 같은 데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우수한 제품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다 텅스텐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열이 축적되죠. 그게 이제 무거워서 그러거든요. 금속이 전기 전도도도 틀리고 이렇게 어떤 구리하고 그럼 이거를 텅스텐 구리합금을 데이터 처리를 해가지고 가장 적절한 비율을 찾아서 텅스텐 구리합금을 넣으시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떤 펠리클 구조에서도 그렇고 반도체 어떤 이렇게 수력을 올릴 때 반도체를 위로 쌓을 때 발열 문제와 미세준류 어떤 무릎도 보호를 받기 위해서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나 의류 방수제를 같이 쓸 수 있어요. 펠리클에도 이 기술이 쓸 수 있고 펠리클 접합 같은 데나 아니면 반도체의 어떤 반도체라는 부품을 기판에 정착할 때 금속 필름에다가 붙여서 하시죠. 그 밑에다가 미세한 나노 구조의 구멍을 뚫어 놓으면 잘 접합이 있는 모든 플라스틱 창문이라든지 플라스틱 접합, 인조 가죽이라든지 축구공, 배구공, 농구 이렇게 접합 구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창문은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한다 그랬죠. 유리에도 들어가거나 타일 도기에 들어가거나 철근이나 모든 철사, 금속 부분에 그 철판, 금속 부분에 들어가고요. 동박 같은 데도 들어가고 구리 코일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연 도강 제품, 모든 PVC 파이프 제품 이런 데 모든 그 관 종류, 수소 탱크, 수소 탱크하고 모든 탱크 종류, 연료 탱크 종류, 그다음에 가스관 이런 데도 다 들어갑니다. 페인트에도 들어가는데 그린 물감 페인트, 그다음에 엔진 오일, 어떤 특수 페인트 상관없이 엔진 오일, 윤활유,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이런 기술을 말씀드리고 합성섬유 실에도 이와 같이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고요. 염색제에도 같이 합니다. 같이 물건이 틀려집니다. 그다음에 어떤 스판덱스 같은 데도 실리콘 중에 욕실용 그레이징 실리콘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이렇게 곰팡이 방지 처리해서 하면 부드러운 실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에폭시에다가도 섞을 수 있다고 에폭시 제품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신다 그랬죠. 3D 반도체를 할 때 금속 그렇게 안에다가 제가 저때 얘기를 했었는데 상류에서 하류로 이렇게 물을 내릴 때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파이프를 놔주면 이렇게 제가 찾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거를
여기서 파이프 구조를 상류에서 하류로 가서 다시 이게 물탱크가 있고 파이프를 통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류에서 하류로 온 곳을 다시 상류로 돌려보내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수력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 오염된 것도 정화시킬 수 있고. 근데 이 방식이 이게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반도체에 쓰일 수 있다. 반도체는 이렇게 미세 구멍을 떨어가지고 위로 올리잖아요. 그럼 그 안에 전선을 올릴 수 있잖아요. 여기다 파이프를 둬가지고 전선을 안에다가 파이프 개념을 둬서 전선을 숨기고 그러면 발열이라든지 미세 전류가 흘러서 회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외곽에도 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유리석용 코팅, 세라믹 유리막 코팅, 유리방수열을 칠해서 여러 겹 칠해서 일단 발열이라든지 미세 전류를 해결하고 실리콘 웨이퍼 자체에도 합니다. 이 기술을 삼성에서 쓰시더라고요. 제 기술입니다. 다른 SK에서 마이크론에서도 안 쓰나 모르겠네요.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광통신 이제 선수 컴퓨터에서 광통신으로 이렇게 간다. 광섬유 선으로 이렇게 신호가 입출력이 가고요. 그다음에 주요 선로를 전기가 들어가 전기선은 여기서 안팎으로 여기 광섬유선에도 안팎으로 유리석연 코팅, 세라믹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리해서 발열과 미세 전류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을 쓰고요. 여러 겹 들어갈 수도 있어요. 파이프 같은 데나 넣어가지고 전선을 감출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발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광섬유선을 통해서 보낸 정보를 거울 방식 또는 그 유사한 구조 띄워줍니다. 띄워주고 전자기가 그것을 읽어가지고 전자기 방식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쓰고 읽고 다시 띄워주고 광통신에서 받아가지고 광통신선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이런 방식의 이제 컴퓨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라는 이런 부품 안에서도 배터리 구조를 가지거나 자체 발전 방식을 가질 수 있는데요. 배터리에다 충전하고 대기전력, 전기선 안에 있는 대기전력을 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충전을 했으니까. 그러면 딱 끊고 그럼 발열을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뭔 말하다가 좀 까먹었는데 반도체 안에서 어떤 자체 발전하는 구조를 나노 구조로도 발전하는데 제가 이렇게 자동차 발전할 때 자동차 회전축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들을 많이 감아놓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 겹으로 크고 작은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송전선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틀립니다. 틀리게 하면 주파수 방식으로 생산되고 주파수에 송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동차 달릴 때 회전축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회전축에 이 기술을 수력 발전에도 쓰고 풍력 발전에도 써요. 이 방식을. 그래서 회전축을 돌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회전축을 어떨 때는 돌리지 않고 전기를 거기다 부여를 해가지고 외부에서 이렇게 무선 전파로 부여를 해서 충전할 수도 있어요.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를 거기다가 이렇게 부여를 해서 그냥 회전 않고도 회전을 하는 전기를 외부에서 무선 전파로 충전시켜서 회전시키고 전기를 생산하거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생산하는 구조가 전기가 흐르게 되면 생산되니까 이 기술 구조를 두 기술 구조를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로봇이나 모든 어떤 그 드론이나 이렇게 충전 구조에 있어서 유선 방식이든 무선 방식이든 충전 구조가 한 개가 아니라 10개도 될 수, 20개도 될 수 있다. 그 이상도 될 수 있고요. 무선 전파도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10개짜리가 서로 틀린 거를 그렇게 해서 각각 충전 구조로 갖거나 통신 구조로 다양할 수도 있어요. 이 기술은 똑같은 전파라면 스마트폰 호출 번호가 틀리듯이 1, 2, 3, 4, 5, 6, 7, 8이 갖고 스마트폰에 각각 전화 받듯이 충전한다는 거죠. 이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충전 구조가 이렇게 여러 개다. 이게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통신할 때도 그러면 위성통신이나 스마트폰 통신에서 이론적으로 전파를 쏜다. 하나의 전파만 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컴퓨터에도 이와 같은 동일한 기술 구조를 통신으로 썼을 때는 컴퓨터에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10개도 할 수 있어요. 송수신이라고 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전파라면 하나에 스마트폰 100대가 있는 것처럼 컴퓨터 안에 100개의 SQ 통신 솔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송수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전파를 보낼 수 있는 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다. 위성통신이나 스마트폰 통신에서도 가능하고요. 스마트폰 통신 안에서도 이론적으로 여러 개의 전파를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SK 것도 쓰고 KT 것도 쓰고 이동통신 회사가 또 틀리더라도 또는 인터넷망 회사에서 인터넷 자체에서 이렇게 통신을 갖다 제공해 준다. 인터넷망을 갖춘 데가 어디 있을까요? 인터넷망을 갖춘 인터넷망 회사에서 이것을 무선으로 이렇게 제공해 준다. 케이블 TV다, 뭐 유성 TV다, 뭐 IPTV다 여러 가지 인터넷망을 자체적으로 갖추거나 이렇게 어떤 유선망을 갖춘 데서 자기 무선으로 이렇게 인터넷망을 제공해 주거나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이론적으로. 그러면 거기가 무선으로 그 전파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AM, FM 라디오 청취하듯이 그 전파를 받아들이거나 송수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여러 개의 어떤 전파를 받아들이는 이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컴퓨터 안에서도 이것을 여러 개 그런 방식을 무선으로 인터넷 제공해주는 그 업체, 유선으로 제공하는 업체 또는 이동통신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이동통신 구조를 가서 거기서 전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데스크탑과 또 노트북 이런 데서도 이렇게 이동통신에 제공해주는 전파를 따라서 이렇게 그것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전화를 직접 걸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걸거나 이럴 수도 있고 인터넷망을 통해서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1대1대 다자간 1대 그렇게 다자간이면 회의도 가능하고 수백 수천 사람 수십억 수천만도 되겠죠.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고 음악 스트림 음악 유튜브 동영상 깔랭이 동영상에 하루에 20개씩 틀어주고 그러면 방송 채널이잖아요. 방송 채널을 100개도 만들 수 있어요. 1000개도 만들 수 있고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카카오톡에서 이 기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카카오톡 현재 문자로 하시는데 이런 여기다가 동영상 문서 이메일을 주고받는 이런 기술 구조가 가능하다는 거죠. 스마트폰에서 곧바로 디스크탑 전화번호 데스크탑에서 무선 TV 차량의 무선 TV에다가도 전화번호를 부여하거나 이렇게 고유번호를 주는 거죠. 컴퓨터에다가도.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해킹 방지를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다, 뭐 유튜브다 이렇게 뭐 우리은행이다, 뭐 은행들에도 이렇게 사이트가 검증된 그러니까 이렇게 고유 번호를 준다는 거. 그래서 고유 번호가 인증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가짜 사이트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홍캠 보시다. 홍캠 같은 거 중국에서 막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것다가 전용 단말기라는 구조를 줘가지고 스마트폰이다 그래서 등록을 하고 뭐 드론 같은 거 조정할 때도 다른 데가 조정할 수 있잖아요. 군에서 그럼 전용 단말기 정도가 있을 수 있겠네요. 서로 암호가 맞아야지 통신하는 구조를 할 수 있고요. 삼성페이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전파 방식으로 열고 닫고 자동차도 그렇게 하시고 제 기술입니다. 제 기술인데 꼭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삼성 같은 데서도 삼성 내에서도 제 기술 삼성 네이버 로봇 기술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을 타고 탑재하면 서로 간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통신하는 구조 그것을 서로 이렇게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1대1대 다자간 통신 또는 1대 수백 전에 해가지고 통신 구조를 가져서 로봇의 숫자가 많을 때 거기에 어떤 이런 공용 주파수라는 개념으로 공용 주파수가 10개 100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통신할 수도 있습니다. 군에서 같은 데는 햄통신을 사용하셔가지고 그것을 뭐 이렇게 통신할 수도 있어요. 햄통신을 사용해서 햄통신을 전용으로 이렇게 전파를 잡아주고 거기다 해서 이렇게 송수신하는 이런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햄통신 안에서도 어떤 특정 사람들과 이렇게 통화를 하는 이렇게 인터넷 같은 전파라고 하면 스마트폰 호출번호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같은 전파라도 호출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하나는 인터넷 뱅킹하고 하나는 채팅하고 하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거나 하나의 햄통신이라도 서로 정부의 허가만 받으면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햄통신 전용으로 해서 그 나라에서 10만 명 정도 이렇게 햄통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도 괜찮죠. 이게 몇천 개 정도나 거의 몇만 개라도 유튜브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해주면 사실상 전 세계 유튜브가 온갖 동영상과 모든 게 다 나올 텐데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굉장히 이거를 이제 소셜
레터 코드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 갖고 홈페이지나 블로그 만들어서 광고 게재하고 상품도 팔고 여기서 이렇게 거기서 퀵 서비스, 슈퍼 배달, 온갖 종류의 광고가 가능하고 거기서 또 판매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3D 반도체에서 지하 건물도 지하가 있듯이 지하를 이렇게 밑에를 직각을 해서 밑에다 회로를 심어 놓는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이다. 그래서 회로에서 반도체 회로에서 여기다 대남 매듭 구조, 마듭 구조 일정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 갖고 여기다가 캐패시터 역할을 하게 하는 이 역할을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중국에서 3D 반도체 캐패시터 없는 반도체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전원을 공급해야 되는 이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다 코너 기술로 해가지고 이렇게 코너로 이렇게 쌓으면 신호가 이 코너에서 소실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모나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기요 같은데 이런 데는 이렇게 전기요나 이렇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전선 같은 데는 이런 식으로 외부 케이스까지 외피까지 보강해주는 이런 기술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에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시각을 하셔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둥그렇게 신호가 이렇게 코너를 돌면서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하여튼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이것은 특정 누구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천 개나 되는 동영상에 매번 이렇게 어떤 캠페인성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기술 사신 분들이 밝혀낼 부분이다. 개인적으로 소송하기가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